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안녕하세요. 꿈튜버 영어연구가 레미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인데요. 2024년 그 중식이님의 곡을 리메이크 하셔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으신 그런 노래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노래가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편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하찮고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별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니, 별이 아니어도 내가 별이라고 생각하면 별이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생겼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별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별이면 나는 별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 타이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영어 단어, 수능 영어 단어, 썸 타다, some, accomplish. 이 수능 영어 단어는 accomplish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쁜 영어 단어는 some입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의 메시지와 제가 영어 단어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사는 연애예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가? 썸 타다가 안정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요걸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오빠랑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오케이? 자, 너무 사적 방송이야. 내가 봐도 공적인 느낌이 하나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그쵸? 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들어갈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게 타이틀이 되겠고요. 그래서 황가람님 이렇게 나오셨죠, 그렇죠? 이따가 프로필 제가 살짝 들려드릴 예정인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유퀴즈에도 나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기가수 황가람은 가수 지망생 시절 노래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했고, 공원 구석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전단을 돌리거나 신약 임상실험에 참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온몸에 발진이 생기기도 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이 40kg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노래에 대한 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작은 무대라도 오를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좌절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가수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대중들에게 진심을 전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디밴드 중시기의 노래 나는 반딧불을 리메이크하여 부른 곡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노래는 지나친 기대 속에서 살아가다 지치고 무력감을 느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곡입니다. 자, 반딧불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저도 사진을 여기에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기가 빛을 내고 있는데 벌레라는 걸 알면 반딧불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반딧불보다 대단한 존재일까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짝반짝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도 반짝반짝반짝 하고 싶어. 자, 그럼 이야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황가람은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길이 험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 우선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음이 자꾸 한 세 부분 막힌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왜 그러지? 제가 눈이 나쁘긴 한데 나 진짜 성대 갈 줄만 해도 끔찍한데 눈은 멀쩡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네. 예,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황가람. 예, 따뜻한 하루 따뜻한 편지 잘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눈이요 계속 지금 초점이 안 맞아요. 큰일 났다. 이유를 모르겠어. 자, 황가람님 같은 경우는 그 밴드 피노키오의 8대 보컬이었고 저 지금 이거 오타 맞죠? 예, 잘 안 보여. 2024년 나는 반딧불을 리메이크하면서 무명에서 벗어난 스토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도 나오셨죠, 그쵸? 그리고 이분의 명언을 제가 영어로 좀 옮겨봤는데요. Because it takes too long, don't expect it to work out well at once. Something worthwhile won't be accomplished so soon. We should work harder.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의 단어를 잡은 게 some과 accomplish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가치 있는 일을 뭘로 잡을까 생각하다가 역시 저는 연애 중에서도 안정적인 연인 관계 이 부분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지금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 뇌 구조를 딱 살펴보면 99%가 오빠야 그냥. 그 1%가 이제 일, 기타 등등. 그래서 대체 네 우선순위가 뭐야? 그러면 오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눈 계속 왜 이러지? 자, 그럼 빈도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쁘죠? 반딧불이도 예쁘고.
자, 먼저 썸을 봤는데요. 이걸 썸 타다하고 좀 연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훅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즉 썸에서 연인 관계로 넘어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럼 썸 타다의 의미가 뭐냐?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귀듯 가까이 지내다. Have a fling, have a fling. 발음 살렸어. 네, have a fling입니다. 자, 연인 관계까지는 안 갔는데 사귀듯이에요. 사귀는 것도 아니야, 아직. 그냥 어떻다? 이 사람 좀 알고 싶어. 우리 좀 알아가지 않을까? 요 정도? 내가 끌리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요 정도입니다. 자, 왜 요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플링 같은 경우가요, 이런 그 일회성 동작이에요. 뭔가 쑥 들어갔다가 쑥 빠지고 휙 던졌다가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지속성을 갖고 있는 표현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썸 같은 건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 사람에게 끌림이 있어야지. 끌림이 생기고 이 사람을 좀 알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썸은 좀 중요한 단계입니다. 썸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연인 관계로 들어갈 때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냐? 이걸 제가 accomplish를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accomplish 같은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좀 안정적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는 어떤 거냐?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서로 좋아하여 사귀다. 사귀는 거 들어왔죠? 서로 상대방을 애틋하게 사모하여 사귀다. 즉 성적 매력도 필요하고요. 안 끌리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모성애나 부성애처럼 그냥 이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연애는 밀당 아니에요? 라고 하시고 싶겠지만 밀당 좋죠. 권태기도 오지 않고 좋은데요. 권태기가 오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 도대체 사랑을 뭘로 생각하길래 권태기도 있을 수 있죠. 밀당 필요하죠. 라고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하잖아요. 그쵸?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라서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고 평생 이 사람만 보고 이럴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인데요. 평생 볼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성적 매력이 없으면 내가 그걸 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보고 나도 이 사람을 남자로 보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관리하고 싶어요. 이 사람 눈에 내가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뭘 해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뭘 해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처럼 그렇게 다 해주다 보면 헌신짝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즉 성적으로도 끌리고 그리고 부성애도 느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서로 그렇게 끌리면서 해주고 싶은 관계, 이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설레임은 계속되면서 또 이 사람이 또 뭔가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애틋하고 그 마음도 계속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해야죠. 퍼지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나 퍼지는 거 싫어해. 그래서 맨날 제가 운동 열심히 강조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해요. 그 타고난 몸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뻐져서 적어도 그 사람한테만은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성적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남성적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이끌어가요? 저는 거기서 이미 stop. 둘 다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둘 다 모성이 부성애도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아깝지 않아. 나 이 사람한테 하는 건 계산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무뚝뚝해. 그래서 내가 한 카톡을 10번 하면 답장을 한번 할까 말까 해. 그럼 계산하겠지. 오늘도 또 이 사람이 답장 안 할 거고, 그럼 아침에 한번 띡 보냈다가 답장 안 하면 내일 한번 띡 보내볼까? 그럼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이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난 생각나면 보내요. 아침 먹고, 나 아침 뭐 먹었는데 뭐 먹었어? 점심 먹고, 나 점심 뭐 먹었는데 뭐 먹었어? 또 하늘 보다가, 오늘 하늘이 이런데 날씨 어때? 좀 궁금하면 그냥 툭툭 던져요. 답이 오냐? 별 상관없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나중에 자기도 이제 모아놓고, 나 이런 부분은 좀 대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또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하겠지. 난 여기까지 계산한다고. 내 머리 못 따라간다니까. 왜 싸워 나랑?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되게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상대 한정 개방적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렇게 썸에서 연인으로 가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비교를 해봤는데요. 바닥입니다. 썸은 그만큼 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건 그만큼 힘들어요. 왜 힘들까를 봐야겠죠, 그쵸? 너무 바닥이지, 그치?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썸이라는 말은 one as one together with, 하나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이랑 하나가 되고 싶다.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one, 한 번만 느껴도 되는 감정. 별로 지속성이 느껴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나 이 사람 나한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끌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도 노력을 안 하고 나도 노력을 안 한다? 그럼 끌림으로 끝나요. 그게 썸이야. 이게 연인관계까지 가려면 그걸 어컴플리시 찾았는데요. 대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채워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그림입니다. 다만 come together 이 개념이 약화가 돼서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는 개념이 돼버린 거고요. 원래는 여럿이서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요. 우겨도 지금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현대적 개념에서 답을 조금 더 얻어볼까요? 자, 썸 같은 경우는 very impressive, do not know, 잘은 모르는데 되게 끌리는 대상에게 느끼는 게 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알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썸입니다. 그렇다면 accomplish, 즉 연인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그림이 될까? 뭔가를 썸을 타고 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trying very hard, 그냥 hard가 아니라 very hard, 아주 열심히 노력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게 그 관계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이 사람의 트라우마, 이 사람의 꿈,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랑 내가 마인드가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이렇게 타협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 끌림은요. 정말 몇 개월 못 가요. 그러다가 서로 안 맞는 부분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접어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은 무섭게 접어요. 보이는 순간 접어버려요, 그냥. 상대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느끼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이 달라지죠.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엄청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카톡 내용이 바뀌죠. 여태까지는 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가 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러다가 상대방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밥 먹었는데 오빠도 먹었어? 나 이런 거 들었는데 오빠도 들어볼래? 어떤 생각이야? 그리고 상대가 계속 궁금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런 정도는 들어와야, 요 정도의 표현은 해줘야 연애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쵸?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오빠에게를 많이 한 거 아닌가. 근데 오빠는 저한테 매력도 느껴주고, 또 보호 본능도 느껴주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 얘기잖아. 넘어갔나? 자, 그럼 끝인사 해볼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믿고, 사랑하고, 감사해주는 그 사람을 또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미안해, 사랑해, 괜찮아? 행복해, 소중해, 평생 함께 할게. 제 동생 목소리입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